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야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저는 25세이고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큰 문제 없이 달콤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사회적 압력과 타인의 시선은 견디기 어려워졌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여전히 상당한 문화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의 말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자유분방하고 장난꾸러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노는 것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활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회규범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마치 새 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원했지만 새로운 관계가 내 삶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통제의 원천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내가 이미 느꼈던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을 때 언제나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촌 민호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는 관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호와 나는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마치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처럼 자신감과 매력을 느꼈고 나 자신을 재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은 다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정 형편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나가서 민호를 만날 생각이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으며 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 당일이 다가왔고 불안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신중하게 옷을 고르며 준비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강조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벼운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설레게 했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순간을 다시 되살리고 싶었다.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소라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신선한 차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넨 뒤 어느새 구석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호에게 시선이 쏠렸다.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공기 중에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지 기억이 났다. 민호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더욱 사실인 것 같았다. 소라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간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도와준다는 생각이 나에게 민호와 가까워질 수 있는 목적과 핑계를 주었다. 같이 준비할까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고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웃음과 대화가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역동성이 형성됐다. 주방의 친밀감이 우리 사이에 색다른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재료를 잘게 썰면서 대화가 우리 삶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나는 이혼의 어려움과 전남편 가족의 압력이 나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열심히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해와 공감을 표현했다. 지수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울렸다. 차가 끓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의 연결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존재했던 화학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간식을 준비한 후 우리는 모두가 모인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웃음은 계속됐지만 나는 민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내가 그 공간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에 따라 내 삶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유의 느낌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다음에 무엇이 닥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 옆에 있는 민호의 존재는 이 새로운 여정을 향한 첫걸음인 것 같았다. 오후가 밤으로 바뀌면서 공기 중의 에너지는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대화에는 웃음이 뒤섞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나는 민호와 나 사이에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라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자리를 잡았지만 민호와 나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멀어졌다. 게임이 시작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가 마치 내 회사를 찾으려는 듯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게임이 쉬는 동안 민호가 나에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모험 기억나? 마을에서 벌였던 장난들 기억나? 그의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고 내 마음은 즉시 그 평온한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항상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담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조금 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난꾸러기 소년이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민호는 놀랐지만 미소는 더욱 커졌다. 당신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고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게임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었지만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과 미묘한 놀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리 둘만 존재하는 별도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이미 많은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와 나는 대화를 이어가며 이제는 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삶과 해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나를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수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몸을 더 가까이 기댔고 그 가까워짐에 심장이 뛰었다. 이 싸움에서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 있다. 고 그는 말했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고 잠시 동안 내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던 연결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내 머릿속의 목소리는 내가 여전히 직면해야 할 어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역동성에 완전히 빠져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호가 나에게 준 해방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록 그것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내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다. 대화는 잦아들었고 몇몇 손님들은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나는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이야기를 계속했다. 방 안의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거리며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리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이 눈에 띄게 느껴졌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너도 그걸 알아차렸니?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이에요. 내 이혼은 엉망이었고 예전 생활의 압박감이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반짝임을 보았다. 나는 내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지수.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나에게 공감했다. 이전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자유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민호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의 욕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는 점이다. 충동적으로 나는 더 많은 것을 열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싸워보세요. 그의 말은 지친 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나는 나를 이해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호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단지 먼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이자 절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단계가 나를 복잡한 길로 데려간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내 생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나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은 계속되었고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공기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수야, 질문 하나 해도 될까? 그는 자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가 만들고 싶은 변화와 내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고 있는 희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민호. 두려움에 맞서더라도 내 길을 찾고 싶어. 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속과 꿈이 가득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위대한 일, 즉 내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자신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마도 그가 이 새로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은 계속되었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나를 흥분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옆에 있으면 자유와 행복에 대한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호와 나의 대화는 가벼워지고 웃음과 추억이 가득했다. 나는 우리가 단지 사촌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는 두 영혼으로서 다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느낌에 빠져들었다. 민호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나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보았고 이전에 느꼈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경험, 방문한 장소에 대해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나는 그와 함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갔던 해변은 꼭 가보세요. 특히 해질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추억으로 눈을 반짝였다.
모래는 너무 부드럽고 파도 소리는 거의 매혹적입니다. 그의 설명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은 내가 갈망했던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곳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저를 흥분시켰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삶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흘러가는 가운데 민호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지수야,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이런 곳을 탐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를 믿어라. 그의 말투는 진지했고 나는 가슴에 위안이 되는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이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가 맺고 있던 연결은 매 순간 더 강해졌고 이것이 뭔가 특별한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은 텅 비었고 곧 우리 둘만 남게 되었고 환영하는 밤의 침묵이 에워싸였습니다. 낮은 조명은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우리의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솔직히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민호는 그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계시와 약속이 있었던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으면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았다. 내가 갈망했던 자유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싸울 의지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는 밤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창밖으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봄꽃 향기가 물씬 풍겼다. 민호와 나는 여전히 함께 앉아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주고받는 모든 단어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던 연결을 굳건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그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자유를 느끼려면 정말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질문은 내 내면의 투쟁이 핵심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 너머의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를 만나세요. 라고 대답하자 설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라는 느낌이 두렵습니다. 민호는 방해하지 않고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내가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꾸준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 위한 간단한 것부터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나는 희망의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가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고 물었다.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물론이죠. 며칠간의 여행이 당신의 삶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이 내 안에 불꽃을 일으켰다. 나는 이것이 필요했다. 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나 자신에게 부과했던 한계를 버려야 했습니다. 어서, 나는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외쳤다. 뭔가 계획을 세워보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변을 보고 싶어요. 민호는 피식 웃었다. 좋아요. 이제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숙소와 교통수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생각이 결실을 맺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돈독해졌다. 매 순간 나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치유와 발견 과정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는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내 삶에 그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분위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호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희망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과 우리 자신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내 속에서 새로운 느낌이 자라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곧 큰 모험이 될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최대한 살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부산 여행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호와 저는 문자를 자주 주고받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연결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호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운대 해수욕장, 자갈치 시장, 범어사 등 명소 목록을 보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메시지는 나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그와 함께 추억을 만든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자. 떡볶이와 호떡은 꼭 먹어봐야지 라는 글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즐거움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변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놓치고 싶지 않은 전통이에요.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민호의 열정이 나를 감염시켰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날짜가 다가오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미지의 세계와 마주한다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여전히 내 과거의 그림자와 사회가 나에 대해 기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옆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민호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문자를 보내면서 민호야, 신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헤매면 어쩌지? 라고 썼다. 그는 거의 즉각적으로 그건 정상이야, 지수. 인생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게 흥미진진한 거야. 순간을 즐기고 여행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 라고 답했다. 그의 말은 내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그가 옳았다. 인생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느끼고 실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생각은 해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다가왔다. 민호와 저는 아침에 기차역에서 만났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화창했으며 우리 주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를 봤을 때 설렘의 물결이 나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배낭 2개와 지도를 들고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험할 준비가 됐나요? 그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완전히요. 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역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렘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고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했고 매 킬로미터는 나를 과거에서 멀어지게 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더 가깝게 데려갔습니다. 기차가 계속해서 가는 동안 민호와 나는 꿈과 웃음을 나누며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잠시 동안 생각하며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해변이죠. 저는 항상 바다를 보고 발에 닿는 모래를 느끼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하는 순간 기쁨의 물결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같은 기대감을 느낀 듯 웃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나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기차가 속도를 내면서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는 내 손끝에 있었고 민호는 나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온전히 살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바다 냄새로 짙어졌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해운대 해변이 눈에 들어와 말문이 막혔다. 우리 앞에는 황금빛 모래가 펼쳐져 있었고 해안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뻐요. 같은 설렘을 나누는 민호를 보며 감탄했다. 내 반응을 지켜보던 그의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게 했다. 매 순간을 즐기자 고 말했고 나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탐험하고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고 매점 중 한 곳에서 떡볶이 스낵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웃음은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르르 녹는 듯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하늘의 다채로운 색상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해변 근처에 있는 벤치를 발견하고 앉아 태양이 하루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평선은 오렌지색과 핑크색으로 물들었고 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완벽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다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호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럴 자격이 있어요. 지수.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따뜻함이 나를 감쌌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여행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나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느끼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내 앞에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사촌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동료 여행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나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기 발견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이 여정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채널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귀하의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까지